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CES 현장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ES의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도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라는 토픽, 사실 CES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소재죠. 2012년에 스마트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차세대 교통, 이름은 계속해서 변했지만 10년 넘게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전기차냐 자율주행차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인간과 물류의 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커버하는 주제로 확대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빌리티의 핵심은 바로 자동차죠. 올해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동차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체 참여 기업의 10%에 달하는 300여 개 기업이 모빌리티와 관련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모빌리티 경쟁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경쟁의 구도가 OS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OS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퍼레이션 시스템, 해석하면 운영체제입니다. 전자기기의 작동을 관장하는 시스템이죠. 앱이든 프로그램이든 이 OS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꾸려지고 작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있죠. 그럼 차에서 이 OS가 왜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전기차의 보급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의 계기판 전체를 스크린으로 만드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차량 전체를 스크린에서 조작하는 기능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는 차량 조작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모두 이 OS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정 OS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빌리티에서 OS가 중요해진 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모빌리티 진격입니다. 주인공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셋 모두 모빌리티 기업이 아닌 IT 서비스 기업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들에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그 문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상당한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고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역시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차량용 OS인 안드로이드 오토인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차량에 연결하면 계기판이 마치 스마트폰의 홈 화면처럼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용하던 인터페이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더 익숙하겠죠. 또 각종 설정들을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오토 앱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와 연결을 하던 그 설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처럼 출장을 와서 렌트카를 빌린다고 해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한국에서 타던 자동차와 똑같은 세팅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이죠. 아마존의 부스에서도 모빌리티 진출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CES 전시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LVCC에 아마존 포 오토모티브라는 별도의 부스를 차리고 관련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활용한 다양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차량과 다양한 전자기기와의 커넥티드 시스템, 차량에서 획득하는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모델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차량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BMW 그룹과는 차량용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 트럭 회사 리비안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마존에 이은 세계 2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MS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운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고객 경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윈도우카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기업 말고도 모빌리티 경쟁에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CES 2023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애플은 2022년 6월에 열린 개발자 행사 WWDC에서 이런 관점에서 모빌리티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애플은 에코시스템 구축, 즉 생태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때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플레이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차량의 대시보드 전체를 아이폰과 똑같이 바꿔주는 기능이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으로 이어지는 스크린에 계기판부터 주행 모드 표시, 각종 알람과 음악 재생 목록까지 출력합니다. 자동차 대시보드를 거의 스마트폰 초기 화면처럼 꾸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 경쟁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앞서갈 확률이 높은데요. 우선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OS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스마트폰 모두 이미 인공지능 비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연결을 하기만 하면 되고요. 또 이들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비서의 성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두 회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OS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애플이나 구글의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비해서 심리스한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이용자들이 둘 중 하나라도 제공이 되지 않으면 차를 선택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애플과 구글의 손을 잡고 있죠. 포드, 포르쉐, 아우디, 볼보를 비롯한 14개 기업들이 애플 카플레이를 메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구글은 벤츠, GM, 할리 데이비슨 등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빌리티 OS 경쟁에서 애플과 구글을 위협하는 기업은 아마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이 차는 잘 몰라도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만큼은 두 회사에 뒤지지 않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MS 역시도 이 경쟁에 뛰어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경쟁도 최종 단계, 즉 엔드게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배터리를 비롯한 하드웨어적 요소들, 즉 폼팩터가 어느 정도 표준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차량의 두뇌를 장악하는 싸움으로 경쟁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OS를 장악한 회사가 모든 것을 장악할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바일 시장에서도 이 OS를 장악한 기업들이 생태계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iOS, 안드로이드 OS 말고도 다양한 OS가 있었잖아요. 제조사별로 독자 OS를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생태계를 꾸리는 것에 성공한 두 OS가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은 거의 양분하게 됐죠. OS 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가장 먼저 얻는 것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어떤 빅테크 기업도 얻지 못한 데이터들이죠. 단순히 차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차량의 RPM부터 연비까지 세밀한 주행 관련 데이터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OS를 통해서 대시보드에 출력이 될 테니까요. 운전자와 자동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서비스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죠. 이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수많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테슬라만 해도 테슬라의 핵심은 전기차 하드웨어가 아니라 테슬라만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전통 제조사의 차량에 심고 뇌를 장악해서 사실상 그들의 자동차로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은 제조사가 달라도 안드로이드 폰으로 통용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역시도 포드가 만들든 GM에서 만들든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하면 구글카, 애플 카플레이를 탑재하면 애플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땡땡카의 핵심은 제조사가 아닌 운영체제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차량용 OS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자동차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아마존, 구글, MS까지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 CES에서는 자동차 실물보다 각기 다른 OS가 적용된 계기판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쟁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